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김승원 의원은 이렇게 밝혔지요.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재직 시 사용처도 사용 내역도 증빙 영수증도 없이 현금을 쓴 특수활동비와 기타 업무 추진비 약 147억 원 정도라는 계산이 있습니다. 공공업무를 위해 썼다는 증빙도 없고요. 소고기 11만 8천 원으로도 국민께 사죄하고 있는데 147억 사용 내역을 밝히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응하는 윤석열과 정치검찰은 국민께 진실을 밝히고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특활비는 정부 예산에서 없애야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김승원 의원은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에서도 이렇게 발언했지요. 업무 추진비 중 현금으로 52억 원을 썼다는 겁니다. 근데 이 현금으로 과연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과연 썼는지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는지에 대한 증빙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약 147억 원에 이르는 현금을 어디다 썼는지 감사원 감사로도 밝힐 수가 없고 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의해서도 밝혀지지 않는. 이에 대해 윤석열 측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총장을 모해해 축출하기 위해 특활비 감찰을 지시하는 등 샅샅이 뒤지고 국회에서 검증한 사실도 있다. 어떠한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새로운 문제인 것처럼 꺼내 허위에 네거티브를 하는 것이다. 김승원 의원의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 라고 밝혔지요. 이에 대해 가만히 있을 추장군이 아니지요.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 입만 열면 거짓말. 윤석열 후보 측은 법무부의 검찰 특활비 조사가 마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모해 축출을 위한 것으로 샅샅이 뒤지고 검증했으나 어떤 문제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후안무치한 거짓말입니다. 검찰 특활비 문제는 지난 20년 11월 국회 법사위가 불투명한 집행에 관한 지적을 먼저 했었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도 수사비가 부족하다는 고충을 제기했었습니다. 그에 배정된 특활비는 94억 원으로 연초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 대검에 일괄 지급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청 예산을 감독하는 법무부는 검찰국으로 하여금 500만 원 이상 집행한 내역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특정 부서, 특정 지검에만 불리하게 과다 지급했는지 여부 등을 대검 감찰부가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대검은 즉각 반발하면서 전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증빙 서류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검찰은 특활비 세부 집행을 감사원 특수활동비 계산증명 지침에 따라 이를 배정받아 쓴 내역과 자금 집행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감사원 감사는 물론 법무부 자체 감사에 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마치 윤석열 대검은 취해법권 지대처럼 제왕적 총장으로 군림하며 일절 거부했던 것입니다. 국회 법사위도 대검을 직접 방문해 조사했지만 조남관 대검차장이 전혀 조사에 응하지 않고 법사위들을 허탕치게 했던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특활비 공개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공개를 거부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국민 열세를 마음대로 쓰고도 내역 공개를 거부한 검찰총장이 나라의 곳간을 맡을 자격이나 있나요?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역시 추장군이지요. 지난 1월 11일 법원은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합니다. 그렇다면 당연 검찰은 특활비를 공개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항소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이어 1월 18일 하승수 대표는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지요.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검찰이 해왔던 주장을 재판부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기존의 법리와 판례에 근거한 것이기에 항소심에서 바뀔 가능성이 없다. 이미 국회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경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금 검찰이 할 일은 항소를 포기하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검찰 측이 지난 1월 12일 판결문을 수령했으므로 항소 시한은 26일이다. 만약 검찰이 항소를 한다면 검찰 스스로 개혁을 할 기회를 박차버리는 것이고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조차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세계 시민단체들이 국회에서 사용되는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감시할 때도 국회는 연이어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들이 나오자 항소를 포기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검찰은 이런 국회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본인들이 국민 세금을 제대로 썼다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만약 국민 세금을 잘못 써왔다면 앞으로는 제대로 쓰기 위해서라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도 검찰이 항소를 한다면 지금까지 국민 세금을 엉터리로 써왔고 앞으로도 엉터리로 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검찰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항소를 포기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란다. 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추미애 장관도 이렇게 밝혔었지요. 김호수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한다면 윤석열 감싸기 맞습니다. 하승수 대표가 정보 공개를 청구한 소송에서 검찰은 국민 세금을 썼음에도 자료가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20년 11월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에 검찰 특수활동비 배정의 공정성을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일선에서 수사비가 부족하다는 고충이 올라와서 윤석열 검찰이 특정 부서, 특정 지검에만 불리하게 과다 지급했는지 여부 등을 각 지검의 수사활동과 전년도 지급에 대비하는 등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의 대검은 즉시 입장문을 내고 검찰 특활비는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 집행한다며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특활비 세부 집행을 감사원 특수활동비 계산 증명 지침에 따라 이를 배정받아 쓴 내역과 자금 집행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부 계획을 세워 집행했다고 법무부에 항변했던 것으로 보아 특수활동비 지출 서류를 보관하고 있음에도 검찰총장이 밀실에서 투명하게 쓴 것을 감추기 위해 특활비 공개 소송에서 보관 자료가 없어 공개를 못한다는 거짓 주장을 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법원도 정보가 없어 공개할 수 없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말고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한 것이다. 검찰총장이 밀실에서 불투명하게 쓴 것을 감추기 위해 특활비 공개 소송에서는 보관 자료가 없어 공개를 못한다는 거짓 주장을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법원도 정보가 없어 공개할 수 없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김호수 검찰이 불복 항소한다면 윤석열의 그림자가 아직도 검찰을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명백한 정치검찰 윤석열의 비호인 것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지요. 지난 1월 26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강욱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최근에 지금 이거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시민단체에서 그전에 국회에서도 계속 문제가 됐던 검찰 특활비 문제 그 내역 공개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시민단체가 승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항소를 할 예정입니까? 오늘 조금 전에 항소 지휘를 했는데요. 네. 우리 최강 의원님 걱정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처럼 특활비가 궁극적으로는 최소화 내지는 없어져야 할 저는 그러한 제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직은 있습니다. 현실적인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쓰는 공공기관에서 현실적인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공개하라고 하는 것인데 현실적인 필요성을 들어서 그 공개를 부인한다는 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김호수가 아니라 박범계였다 이겁니다. 이러한 박범계의 항소에 하승수 대표는 이렇게 밝혔지요. 검찰이 끝내 특수활동비 등 공개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박범계 장관이 항소하라고 결재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항소를 하겠다고 해도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못하게 했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게다가 공개 범위와 기준을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국회에서 답변했다고 하는데 검찰은 그게 아니라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가 아예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런 허위 주장까지 하는 검찰을 통제하기는커녕 항소하라고 지휘를 했다니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과연 박범계의 결정이 검찰에 대한 눈치보기인지 혹은 대상과장이든 그 이후든 간에 윤석열을 잡기 위한 타이밍을 보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과연 147억 원을 영수증 증빙도 없이 현금으로 어디에 쓴 것입니까? 검찰총장 때도 이런 식이라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은 자신의 초등학교 시절 장래 희망이 목사였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보문동에서 살았는데 종로 위가로 가면 YMCA 어린이 센터라는 기독교적인 유치원을 다녔다. 국민학교는 영락교회 재단에서 운영하는 대광 국민학교를 다녔다. 유치원과 국민학교 시절은 기독교의 영향하에서 푹 빠져서 지냈다. 부활절이라든가 크리스마스가 있으면 여러가지 연극 행사 이런 것들도 준비도 했고 여름엔 성경학교를 다녔다.
그랬기 때문에 국민학교 시절 장래의 희망은 목사였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영훈 MBC 기자는 이렇게 밝혔지요. 유치원 시절에 기독교에 푹 빠져서 지냈답니다. 상상이 됩니까? 돈 좋아하는 돈의 화신 이명박은 법정 스님을 존경하고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감명 깊게 읽었으며 가훈이 정직이라고 했지요 라고 밝혔습니다. 자, 무속 의혹으로 뒤덮인 자가 기독교 목사를 꺼냈으니 당연 이명박의 가훈, 정직과 버금가지 않습니까? 빵 터지는 것은 또 있습니다. 윤석열은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런 내용이 있지요. 이번 개막식에 한복뿐만 아니라 강강술래, 윷놀이 등이 마치 중국 문화인 듯이 고스란히 방영된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큽니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대한민국 역사를 중국에 예속, 편입시키려는 동북공정의 일환이라는 데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역사 시간에 고구려와 발해의 기상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1994년 30대 청년 윤석열이 즐겨 듣던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를 첨부합니다. 고구려와 발해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대해 황교익 작가는 이렇게 밝혔지요. 윤석열이 중국의 편파 판정에 대해 글을 올리면서 중국의 동북공정도 비판했습니다. 거기까지였어야 했습니다. 윤석열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를 링크했습니다. 윤석열은 이 노래에 대륙을 호령한 한민족의 기계가 담겨있을 거라고 여긴 듯합니다. 이 노래는 남북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입니다. 윤석열은 발해를 꿈꾸며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아닌가 싶네요 라고 밝혔습니다. 자, 선제 타격과 사드 배치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반정과 평화와 통일을 담은 노래를 꺼냈으니 얼마나 빵 터질 일이냐 이겁니다. 누가 봐도 놀람별 물타기가 아닙니까? 무속을 목사로, 전쟁을 평화로. 그렇다면 과연 가장 핵심적 논란인 그의 장모와 부인은 어찌 되는 겁니까?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